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수영을 못 가가지고 좀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약간 시간을 내가지고 수영장을 갔다 왔는데, 맨날 다니던 수영장을 간 게 아니라 이제 어 다른 수영장인데 그게 훨씬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대규모 큰 수영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원래 내가 다니던 수영장은 우리 집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있고, 그리고 오늘 처음 가본, 새로 지어진 그 수영장은, 한 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새로 지어진 수영장이 훨씬 좋긴 하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넓고 너무너무 좋다. 아무튼, 제가 저희 집에서 수영장 두 개가, 그렇게, 좋은 수영장 두 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너무너무 요즘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부러웠었냐면 좋은 교회 있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에 근처에 사는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좀 가장 불쌍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근처에 수영장이 있는데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 그런 거겠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공부를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공부를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제 큰 이슈라면 이슈랄까, 거의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그런 학생 둘이 제가 아는 어, 제 지인의 자식들인데, 아무튼 생각지 않은 그런 애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을 톡톡 들어간 것을 보고 느끼는 점도 많고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이 대치동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치동 아이들은 정말 그 학군지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공부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냐면, 방학 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에 들어가는, 다 학원을 뺑뺑이 돌고 이러면서 방학이 더 힘드는 아침부터 학원에 나와가지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대치동 시절에 거기서 그 학원 바로 맞은편에 그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그 편의점이 전국에서 매출 1위를 달렸어. 그런데 그 편의점이, 누가 편의점을 가겠어? 당연히 다 그냥 학원에서 나온 애들이 거기서 끼니를 해결하고, 아니면 뭐 간식을 해결하고 이러면서 또 다음 또 학원을 가고 뭐 이러느라고 진짜 애들이 미어 터지는.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권리금도 막 몇 억씩 하는 뭐 이런 곳이었었거든요. 정말 학생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항상 몰려와서 뭔가를 사고, 그러니까 다 학원 다니는 애들이 거기 다 몰려와서 사니까. 아무튼, 그리고 어디 이게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학원 계단 밑에 앉아가지고 이걸 먹고, 다 그냥, 귀한 집 자식들인데 학원에서는 완전히,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 계단 밑에서 이렇게 뭐, 라면을 먹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아무튼, 근데 그런 애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왜 하도 앉아있으니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애들도 보고, 막 가지각색 뭐 그런 인생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정말 피 터지게 공부를 하고 완전히 디스크가 어린아이가 그냥 디스크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애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뭐 편의점 음식만 먹고 하니까 또 위장 장애가 생기고 뭐 이러는데도 그냥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면은 대학이라도 좋은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아이러니컬한 것은 대학을 이렇게 번듯한 그런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애들도 정말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말하는 뭐 대학을 뭐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뭐 스카이까지는 아닐정정 스카이 바로 밑에 그 정도 뭐 그 정도 서울 안에 있는 뭐 그 정도 대학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훨씬 밑에 급의 그런 대학을 들어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대치동에 안 살아도 그 정도의 그 대학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았을까? 뭐 이런 거. 그와는 또 반대로 또 시골에서 진짜 바다 보며 살고 뭐 산 보며 살고 뭐 이런 애들이 또 또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공부 잘한다 싶은 뭐 요런 그런 분위기로 살다가 떡떡 이제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공부 열심히 했냐?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뭐 부모님도 돕느라고 일도 하고 뭐 알바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거 보면 참 인생 불공평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그 생각거리를 준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애들 셋을 다 대안학교? 이거 근데 대안학교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대안학교는 비싸잖아요. 대안학교는 비싼 곳이 많은데 이 집사님은 그래, 홈스쿨링에 가까운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애들 셋을 한 거야. 애들 셋을 홈스쿨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침서부터 만나가지고 밤까지 함께 있는 뭐 이런 스타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홈스쿨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그러니까 어디에 막 집중을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은 애들한테 핸드폰을 굉장히 늦게 사줬어. 굉장히. 이거는 이 시대에 정말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늦게 사줬어. 예를 들면 중학교를 졸업해야 그때 핸드폰을 사주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할 게 없는 거야.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은 거지. 책을 읽은 거지. 그리고 애들이 할 게 없으니까 뭘 하냐면, 뭐 정부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에서 뭔가를 모집하는, 아니면 나라에 있는 기관에서 뭔가를 모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청소년 기자단을 모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모집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지. 얘가 손들어서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이걸 못해. 왜? 시험 보고 시험 대비하고 이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자단을 하고 이래.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바쁘니까 1년 365일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너무너무 수행평가하랴 너무너무 바쁘니까 다른 거에 눈을 돌릴 새가 없는 거야. 근데 얘네는 너무 한가한 거야. 너무 한가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그때 그제서야 이제 교회 친구들을 만나고
뭐랄까, 또 교회에서는 뭐 큰 교회 같은 데서는 가끔씩 뭐 이런 뭐 음악회도 하고 뭐 가끔씩 뭐 애들이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회에서 누린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는 것도 뭐 단기 선교 이런 거 따라가서 누리고, 그리고 뭐 친구 사귀는 것도 교회에서 사귀고, 뭐 그러니까 약간 어, 좀 문화생활이랄까 아니면은 그 또래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거를 다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누린 거고, 그 이외에는 정말 애들이 심심하게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책을 읽은 거지, 얘가. 뭐 핸드폰도 없고 온라인 베이스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계속 책을 읽고, 그런데 그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청소년 기자단 뭐 이거 예, 이제 뽑혔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그것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글을 쓰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걸 6년인가를 했다는 거야. 6년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듬직하게 그냥 한 우물만 파는 뭐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는 책을 많이 읽고 기자단을 해가지고 글을 많이 쓴 거, 그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진짜, 뭐 얘네가 시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가늠이 안 되는데, 너무 웃긴 거는 막, 보통 애들은 막 그냥 선행학습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 근데 얘는 선행학습이고 뭐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모의고사라는 것을 문제집을 사다가 이제 풀어본 거야. 모의고사라는 걸 딱 풀어봤는데 7등급이 나왔대. 7등급이. 그러니까 뭐 그냥 건너 들은 얘기야. 그 아빠가 하는 말을. 7등급인가 6등급인가 그게 나왔다는 거야. 7등급이면 2, 30점대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찍었다고 봐야지. 이걸 알고 찍었다, 알고 풀었다, 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얘가 그때서부터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외웠대요. 그런데 얘는 여태까지 읽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게다가 기자단 그거를 했다 보니까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 거야.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얘가 단어를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외우기 시작하고, 이제 영어를 시험을 보는데, 모의고사 처음 봤을 때는 7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 사실 우리나라 그 영어 시험 어렵거든요. 그게 왜 어렵냐면 단어를 다 알고 그래도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애들이. 그런데 그 해석을 해도 내용 파악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 해석은 해. 왜? 단어를 많이 외웠으니까. 라인 바이 라인 해석을 하는데 이 문맥을 통틀어서 문맥을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줄거리는 얼추 아는데, 줄거리는 얼추 알지만 중요한 골자가 되는 그걸 잘 파악을 못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뭐, 수능 특강 이런 거 보면은 뒤에 다 해석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 애들이 해석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애들이 해석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그 의미는 뭐냐면 영어적인 스타일과 한국적인 스타일의 그런 글이 달라서도 그렇겠지만 요즘 애들이 너무 책을 안 읽고 이렇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문맥 파악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 써져 있는 걸 읽어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틀리는 거지. 진짜 해석을 못하고 이래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얘가 이제 좋은 대학에 이제 갔잖아.
걔는 이제 논술로 갔지만 좋은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논술 전형이라도, 그 얘가 그니까는 몇 등급 국영수, 국영수 과사, 이런 게 몇 등급 안에는 최저 등급제가 있다고. 몇 등급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 그 최저 등급이 2등급? 2등급 아니면 3등급이라고. 그 최저 등급이. 근데 얘는 영어 2등급을 맞췄어. 1년 동안에 맨 처음에 모의고사 봤을 때는 7등급이었는데 얘는 수능에서 2등급을 맞췄다고. 최저 등급 그거를 맞췄어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대학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얘가 1년 안에 정말 7등급에서 2등급이 된 거잖아. 그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학원 선생이 얘를 등급을 한 등급 정도 올리기도 정말 힘들어.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등급에서 고등학교 3학년의 등급이 1등급 정도 차이가 났다. 얘는 정말 죽도록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1등급 정도 올라갔다 하면은. 그런데 이게 7등급에서 2등급까지 이게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 대단한 건데 내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였어. 얘는 지금 글에 익숙한 애잖아. 이제 글을 너무나 많이 읽고 독서를 잘했기 때문에 글에 너무나 익숙한, 그 내용 파악이 너무나 잘 되는, 문장 맥락 이런 게 너무 파악이 너무 잘 되는 이런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영어도 글이잖아, 글. 그러니까는 단어를 이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단어 파악이 다 되니까 영어도 한국식 그런 거로 파악이 되는 거지. 같은 글이잖아. 한국식 그런 한글로 써놓은 어려운 그런 것도 잘 파악이 되는 애가 이제 단어도 이제 다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 다 알았겠다. 그러면 영어도 글이잖아, 글.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됐겠냐고. 얘는 글을 읽는 것이 엄청 친숙한 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글을 정말 평상시에 글을 열심히 읽고 이런 애가 정말 나중에는 이렇게 1년 사이에 7등급이 2등급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더라고. 뭐가 고민이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수능은 100%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객관식이라서 이렇게 맞췄던 거야. 그러면서 쓰기가 약하다고 하더라고. 영어 쓰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면 우리나라 대학도 거의 대학교의 50% 이상이 이제 영어로 수업 듣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 애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좀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좀 외국 어학 연수라든가 그런 걸 좀 다녀올 생각을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이 글을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글을 많이 읽는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싶기도 하고 그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왜냐면 얘는 진짜 거저 키운 애거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거저 키운 그런 애인데 얼마나 뿌듯하겠어 부모가. 그래서 요런 애를 봤을 때 진짜 이게 국어적인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내가 이런 학원계에 몸 담으면서 수학하고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많이 봤거든. 근데 수학 영어는 잘하는데 맨 나중에 발목 잡히는 건 진짜 국어더라. 국어가 진짜 점수가 안 나와. 죽도록 점수가 안 나와. 죽도록. 그러니까 영어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했는데
너무너무 파고 들었는데 이제 부모도 생각을 한 게 아유 국어는 얘가 중학교 때도 뭐 국어 잘했고 국어는 우리나라 언어고 이러니까 고등학교 때 바짝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렸을 때서부터 책을 읽지 않은 이런 애들은 정말 책 읽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교과서 자체도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고 뭐 이런 애들이 되면 정말 국어에서 점수를 내기가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부모가 자기 애들을 파악을 잘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면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한 말이 정말 딱 좀 뇌리에 남았는데 뭐라 하냐면 그 집사님이 파악을 하기를 자기 딸은 본인이 봤을 때 그냥 너무나 평범한 어떻게 보면 슬로우 러너에 가까운 아이였다고 그러더라고. 융통성도 없고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중간 정도 완전히 평범한 이런 아이였는데 그 집사님이 봤을 때 이런 아이를 이제 그냥 공교육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시기에 이거 못하면 바보 같은 애. 어떤 시기에 이거 못 풀면 루저.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겨버리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점수로 애들을 이제 판단하고 이렇다 보니까는 얘는 학교 들어가면 약간 좀 기죽어 사는 이런 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홈스쿨링으로 얘를 틀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애들마다 이게 머리가 트이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빨리 트이는 애들은 어렸을 때 막 천재 소리 듣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머리가 좀 빠른 시일 안에 트이는 애들인데 애들은 그때 트여서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땐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뭐 이랬는데 중고등학교에 별 볼 일 없는 이런 애들도 꽤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케이스야.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정말 바보같이 공부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이런 애인데 막 중고등학교 때 완전히 스카이 로켓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치솟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머리가 좀 늦게 트이는 애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다려 줘야 된다고. 그때까지 뭘 열심히 막 프레셔를 막 가하면서 뭔가를 뭐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이러면 애 자체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자기 딸이 그런 류의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푸시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독서를 많이 시켰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 집사님이니까 이제 기독교인이잖아. 근데 내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의 그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성경학교, 주일학교 뭐 이런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주일학교 이런 데를 다니잖아. 그러면 굉장히 애들한테 뭐를 시키냐면 큐티를 시켜요. 큐티. 이게 큐티가 뭐냐? 큐티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몇 구절을 읽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줄거리를 쓰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쭉 줄거리를 쓰게 하고 이것 중에서 자기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그런 구절에 대해서 쓰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왜 이것이 나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는지 그 이유를 막 쓰는 거야. 그 이유를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분석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것을 네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변화를 받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게 변화와 적용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써. 그런데 정말 기독교 골수 분자들은 나를 비롯해서 아무튼 애들을 하루에 하나씩 큐티를 하게 해. 그런 책이 나와. 교회에서 출판사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그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그 객관식이 아니라 다 100% 주관식이거든. 그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쓰기 싫어하지. 그런데도 그냥 매를 들고라도 그거는 쓰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 집도 애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울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걸 글을 쓰던 게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촬영을 한 그런 영상도 있는데, 아무튼 이 큐티를 지속적으로 한 애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힘이 있고 문장력이 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애하고 매일매일 한 장씩 그거를 글을 쓰고 지나가는 애하고 이게 쌓이면 그 갭은 엄청나지 않겠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그 이유로라도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데, 아니 그냥 뭐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말은 안 하겠다. 그런데 아무튼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애들한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좋다. 그리고 뭐 학원처럼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찍혀야 뭐 헌금 1,000원, 2,000원 내고 뭐 이러는 건데 한번 뭐 미칠 게 뭐가 있냐, 애들이 교회 다니는 거에 한번 보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런 이 집사님의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쉽게 그냥 대학을 들어가는 거 보면, 그것도 완전히 우리나라 최고 그런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거 보면 이건 정말 좀 대단한 일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옛날부터도 느꼈어요. 내가 영어 선생이지만 옛날부터도 느꼈어. 옛날부터도. 진짜 이거 국어 논술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도 다니고 있는데 매일 성경 큐티도 하면서 국어 논술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국어의 힘, 이거를 쌓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 뭐 요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요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